당신이 모르는 사이 세계는 이미 전쟁 중이다.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된다. 이 명제가 거짓이 되는 시대가 온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통장 잔고는 숫자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내일도 같은 가치를 가질 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1971년 닉슨은 단 한 번의 선언으로 전 세계 화폐 시스템을 뒤집었습니다. 2025년 트럼프는 그보다 더 큰 충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금을 쌓고 미국은 비트코인을 담습니다. 한국은 우리는 여전히 열심히 일하면 된다는 20세기 신화에 갇혀 있습니다. 이 대본은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쥐고 있는 것은 자산입니까? 아니면 약속입니까? 제1막 믿음의 붕괴. 우리가 쓰는 돈은 사실 종이땔감인가? 1장 38조 달러의 빚. 미국의 영업비밀. 미국의 국가부채가 38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국 돈으로 5경 원이 넘는 숫자입니다. 이 빚을 갚으려면 미국인 모두가 100년간 세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미국은 빚을 갚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녹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돈을 더 찍으면 됩니다. 100달러짜리 빚이 있는데 돈을 2배로 찍으면 그 빚의 실질 가치는 절반이 됩니다. 채권자는 손해를 보지만 채무자인 미국은 웃습니다. 이것이 지난 50년간 작동한 달러 시스템의 비밀입니다. 1971년 닉슨이 금 태환을 중단한 이후 달러는 믿음으로만 지탱되는 화폐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달러를 받아주는 이유는 단 하나, 미국이 망하지는 않겠지라는 믿음뿐입니다. 하지만 38조 달러라는 숫자는 이제 그 믿음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연간 이자만 1조 달러가 넘습니다. 미국 정부가 교육, 국방에 쓰는 돈보다 많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는 폰지 사기 구조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은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전 세계에 달러를 강요해왔습니다.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고 국제 무역을 하려면 달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달러를 우회하는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미국이 못 갚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당신 지갑 속 달러는, 당신 계좌의 원화는 어떻게 될까요? 할당, allocated, 비할당, unallocated. 금고 번호가 사라진 시대. 1960년대까지만 해도 달러에는 금고 번호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100달러를 들고 미국 중앙은행에 가면 정확히 그만큼의 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할당, allocated라고 합니다. 당신의 돈에는 실물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71년 이후 세계는 비할당, unallocated 시스템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달러는 더 이상 금고 속 금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저 미국 정부가 보증한다는 약속일 뿐입니다. 금고 번호 없는 예금 증서를 받은 셈입니다. 문제는 약속은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계 금융시장에서는 종이금이 실물금보다 100배 이상 많이 거래됩니다. 금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도 금 가격에 연동된 증권을 사고 파는 것입니다. 은행들은 실제로 보유한 금의 몇십 배에 달하는 금증서를 발행해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많은 투자자들이 금증서를 들고 은행에 갔습니다. 실물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때 드러난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실물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은행들은 현금으로 보상하겠다며 실물 인출을 거부했습니다. 비할당 시스템의 위험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위기가 오면 약속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금융상품이 이런 구조입니다. 펀드도, ETF도, 심지어 뱅크 예금도 실물과 1대1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중국이 최근 몇 년간 실물 금 매입을 급증시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은 할당 자산을 원합니다. 미국이 달러는 안전하다고 외칠 때 중국은 조용히 금고에 금을 쌓고 있습니다. 누가 이 게임의 진짜 승자일까요? 당신의 자산은 지금 할당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약속입니까? 제2막, 전쟁의 서막, 중국의 금 본위제와 미국의 비트코인 쇼크. 3장, 중국의 역습, 페트로 유안과 금. 2023년, 중동의 한 산유국이 조용히 결정을 바꿨습니다. 중국에 석유를 팔 때 달러 대신 유안화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래 방식의 변경이 아닙니다. 70년 유지된 페트로 달러 시스템의 균열입니다. 중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안화로 받은 돈을 즉시 상하이 금 거래소에서 실물 금으로 교환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페트로 유안 전령입니다. 산유국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제안입니다. 달러는 미국이 마음대로 찍을 수 있지만 금은 중국도 마음대로 만들 수 없으니까요. 상하이 금 거래소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15년 이후 중국은 매년 수천 톤의 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공식 발표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은 실물 금을 쌓으며 달러 시스템에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악몽입니다. 달러가 기축 통화로 기능하려면 모두가 달러를 원해야 합니다.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했던 시스템이 무너지면 달러 수요가 급감합니다. 달러 수요가 줄면 달러 가치가 떨어집니다. 38조 달러의 빚을 안고 있는 미국으로선 재앙입니다. 중국의 전략은 교묘합니다. 직접적으로 달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선택지를 만듭니다. 달러를 받아도 되고 유안화를 받아서 금으로 바꿔도 됩니다. 이 선택지가 늘어날수록 달러의 독점력은 약해집니다. 더 무섭게도 중국은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에 유안화 경제권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길을 만들고 항구를 짓고 그 대가로 유안화 결제를 요구합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달러 제국의 영토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흐름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어야 할까요? 4장 닉슨 쇼크에서 트럼프 쇼크로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은 전 세계를 경악했습니다. 달러의 금 태환을 중지한다. 단 한 문장으로 세계 경제 시스템을 뒤집었습니다. 이것이 닉슨 쇼크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달러는 금의 영수증에서 미국의 약속으로 바뀌었습니다. 2025년 트럼프는 그보다 더 큰 충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쇼크, 미국이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금 대신 비트코인을 국가자산으로 보유하겠다는 선언은 21세기판 닉슨 쇼크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중국이 금으로 달러를 압박한다면 미국은 비트코인으로 금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총량은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금보다 더 희소하고 더 나르기 쉽고 더 검증하기 쉽습니다. 디지털 금으로서의 가치를 국가가 공식 인정하는 순간 게임이 판이 바뀝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압수한 비트코인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기로 한 것이 첫 신호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ETF에 수조 원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거대 자산 운용사들이 움직입니다. 만약 미국이 금 준비랩의 일부를 매각해 비트코인을 매입한다면 금값은 폭락하고 비트코인은 폭등할 것입니다. 중국이 쌓아온 수천 톤의 금은 갑자기 가치를 잃습니다. 동시에 비트코인 채굴의 70%가 미국과 우방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미국은 새로운 디지털 자산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 전략이 아닙니다. 화폐 전쟁의 새로운 무기입니다. 닉슨이 금을 버렸듯 트럼프는 금을 넘어 디지털로 도약하려 합니다. 세계는 다시 한번 미국의 일방적 선언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이번엔 다를까요? 5장 석유의 시대가 가고 전기의 시대가 온다. 20세기는 석유의 시대였습니다. 자동차가 달리고 비행기가 날고 공정이 돌아가려면 석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페트로잘러 시스템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석유를 사려면 달러를 보유해야 했고 달러를 벌려면 미국의 물건을 팔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는 다릅니다. 전기의 시대입니다. 전기차가 도로를 달리고 데이터 센터가 AI를 돌리고 로봇이 공장을 운용합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 자원은 석유가 아닌 전기입니다. 에너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전기의 시대에도 달러가 필요할까요? 미국은 그렇다고 답하려 합니다. 방법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본질적으로 전기의 결정체입니다. 비트코인을 채굴하려면 막대한 전기가 필요합니다. 한 개의 비트코인을 만드는 데 드는 전기는 일반 가정 8년치 사용량과 맞먹습니다. 미국은 이 논리를 역으로 활용합니다. 비트코인은 전기 에너지가 화폐로 전환된 것이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은 미래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과 같다.
석유를 달러로 거래하게 만들었듯 전기, 그리고 그것이 만드는 AI, 데이터를 비트코인 달러 시스템으로 묶는 것입니다. 석유 달러 시대의 공식을 전기, 비트코인, 달러로 재편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 흐름을 알고 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전 세계 태양광 패널의 80%, 배터리의 70%를 생산합니다. 전기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석유가 아닌 전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할까요? 제3막, 생존의 전략, 디지털 금 본위제의 탐생. 역사는 반복됩니다. 금 본위제가 무너지고 명목화폐 시대가 왔듯 이제 명목화폐 시대가 저물고 디지털 금 본위제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닙니다. 21세기 금입니다. 금과 비트코인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둘 다 희소하고 둘 다 중앙 권력이 마음대로 만들 수 없고 둘 다 국경을 초월해 가치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비트코인이 디지털이라는 것입니다. 금은 무겁고 운반이 어렵지만 비트코인은 클릭 한 번으로 지구 반대편에 전송됩니다. 미국은 이 점을 간파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면 중국의 금 기반 도전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달러 시스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거래의 대부분은 여전히 달러로 이루어지니까요. 비트코인을 사려면 달러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위험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은 달러와 달리 미국 정부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너무 강해지면 오히려 달러를 잠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중국의 금 공세를 막으려면 더 강한 카드가 필요했고 그것이 비트코인입니다. 엘살바도르는 이미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했습니다. 소규모 실험이지만 상징적 의미는 큽니다. 미국이 비트코인 비축을 공식화하면 유럽, 일본, 한국 등 우방국들도 따라올 것입니다. 그 순간 비트코인은 국가 간 결제 수단으로 격상됩니다. 디지털 금본위제 시대,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금을 보유할 것인가, 비트코인을 보유할 것인가? 정답은 하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물 혹은 실물과 동급의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100년의 패권은 누가 가져갈까요? 미국의 비트코인일까요? 중국의 금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제3의 세력일까요? 7장, 대한민국, 실물 없는 위기의 국가. 대한민국은 기적을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살펴보면 우리는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도 석유도 이제는 비트코인조차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금 보유량은 약 104톤입니다. 세계 37위 수준입니다.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태국 152톤, 필리핀 195톤보다도 적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많지만 실물 자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위기가 오면 종이 자산은 순식간에 증발할 수 있습니다. 석유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루도 석유 없이 살 수 없지만 한 방울도 생산하지 못합니다. 100% 수입 의존입니다. 중동에서 석유 공급이 끊기면 3개월 안에 나라가 멈춥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한국의 비트코인 거래량은 세계 3위권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은 뜨겁습니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비축은 전무합니다. 개인은 투기하고 정부는 규제만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국가 전략으로 움직일 때 우리는 여전히 투기냐 투자냐를 논쟁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반도체와 자동차입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우리 경제의 버팀목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자국 생산을 강요하고 중국은 전기차로 추격합니다. 우리의 물물 교환 수단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에너지입니다. AI와 로봇 시대에는 전기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기 생산도 대부분 수입 에너지에 의존합니다. 원전을 늘리자니 여론이 반대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리자니 비용이 막대합니다. 에너지 자립 없이는 미래 산업 경쟁력도 없습니다. 신제국주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금, 석유, 비트코인, 전기, 실물 자산을 가진 나라가 규칙을 만들고 없는 나라는 따르거나 도태됩니다. 우리는 어느 쪽일까요? 개인도 국가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낭떠러지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쥐어야 할까요? 8장, 자산 이동의 타이밍,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2020년 이후 금값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온스당 1,500달러에서 2,70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중국의 매수, 중앙은행들의 비축 확대, 지정학적 불안이 금값을 떠받쳤습니다. 당분간 이 흐름은 유지될 것입니다. 금은 여전히 안전자산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미국이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공식화하는 순간 거대한 자금 이동이 시작될 것입니다. 금에서 비트코인으로의 구매력 이동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국가들이 비축 자산 구성을 바꾸기 시작하면 금값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순환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금, 비트코인, 달러, 다시 실물 자산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순환입니다. 역사적으로 자산 버블은 항상 순환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주식에서 채권으로, 채권에서 원자재로, 이번에는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흐를 가능성이 큽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너무 일찍 금을 팔면 상승 기회를 놓칩니다. 너무 늦게 팔면 하락 손실을 봅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공식 발표 전에 사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발표 후 폭등기에 뛰어들면 고점에 물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분산을 조언합니다. 금 30%, 비트코인 30%, 현금 20%, 주식 20% 같은 식입니다. 한 자산에 올인하지 말고 여러 자산에 나눠 위험을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실물 보유입니다. 금을 사더라도 실물금을 사야 합니다. 금 ETF나 금 펀드는 위기 때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소에 맡겨두지 말고 개인 지갑에 보관해야 합니다. 진짜 소유권을 가져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화폐 전쟁이 격화할수록 개인 자산의 방어력은 실물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계좌를 지킬 실물은 무엇입니까? 금입니까? 비트코인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세계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에필로그, 새로운 질서 그리고 당신의 선택. 역사의 전환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달러 제국의 황혼, 금과 비트코인의 충돌, 전기 에너지의 시대.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새로운 규칙을 배워야 합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된다는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돈이 녹아버리는 시스템 속에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부는 무엇을 쥐고 있느냐에서 결정됩니다. 미래는 패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금을 쥐든 비트코인을 쥐든 땅을 쥐든 당신만의 실물을 확보하십시오. 세계는 전쟁 중입니다. 총산 없는 하지만 더 치열한 전쟁. 이 전쟁에서 살아남는 자가 다음 시대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